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상용기술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화학습입니다. 심화특강. 어렵죠? 조금. 근데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려면 심화학습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강의하고 있어요. 폴리우레탄 폼을 좀 이해를 해보자. 폼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게 셀을 이해해야 된다. 폴리우레탄 폼은 셀룰라 플라스틱 중에 하나다. 그래서 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셀 포메이션, 어떻게 성장하고 셀 그로스, 그 다음에 어떻게 안정화되고 스테빌라이제이션이죠. 요거를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이거다. 생성이다. 생성에서 셀 사이즈가 결정이 되고 셀의 구조나 특성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셀 포메이션 쪽을, 그쪽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뉴클리에이션이다. 근데 난데없이 에어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뉴클리에이션을 이해를 하려고 했더니 그럼 얘랑 완전히 다른 거냐, 아니면 얘 속에 얘가 포함되는 거냐, 뭐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학술적으로는 완전히 달라도 현상적으로는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걸 믿잖아요. 네, 학술적으로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학술적으로 다른 거를 굳이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을 연결해서 해석하려면 그걸 구분을 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인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려고 심학습 강의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자, 셀의 인생을 보는 거죠. 셀이 조그마한 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해서 딱 안정화돼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자기 기능을 하는 거니까 이제 폴리우레탄 폼 제품으로서 이제 활용되니까 그 뒤는 보지 말자고요. 근데 성장해서 딱 그 안정화될 때까지 이걸 사람의 일생으로 보면 얼마나 잘 컸냐 이런 느낌이죠. 품성도 좋고 몸의 피지컬도 좋고 이렇게 얼마나 잘 컸냐.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셀의 인생, 라이프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뉴클레이션, 셀이 초기에 생성될 때 몇 개가 생성이 되고 파인셀이죠. 파인셀이 좋은 품질이죠. 퍼포먼스가 좋은 성인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걸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뭐냐면 초기에 믹싱이 끝나고 토출됐을 때인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뉴클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난데없이 에어레이션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 하는 측면인데 여기 이 그래프를 이해를 하려면 X축하고 Y축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선, 그래프 선을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에 설명하고 있는 키워드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봅시다. 먼저 조금 요 키워드 볼게요. 키워드. 여기는 하빌이란 단어예요. 퀄슨스. 그다음에 오스왈드 라이프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포, 큰 기포가 작은 기포를 흡수하는 건데 이거 가서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이미지로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그래서 이거 영문이라 좀 그렇죠. 한국말로 바꿔볼까요? 네,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번역해 보면 뭐라고 막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데 에, 여기 지금 단어가 원료로 가볼게요. 융합이라고 돼 있고 여기 또 유착이라고 돼 있네요. 보면 이거 똑같은 단어잖아요. 똑같은 단어. 네. 요 발음을 제가 잘 못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coalescence, coalescence, 어,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다 읽어보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시각적으로 이렇게 한 방에 이해하죠. 두 개가 하나가 된다. 합일. 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죠. 이거 원래 영문인데 제가 번역을 해놨어요. 오스트 발트 숙성이라고 돼 있네요. 라이프닝이 숙성이라고 돼 있나 봐요. 이거 원래 번역 라이프닝이 숙성이란가 봐요. 숙성. 좀 어려워요. 숙성은 큐어링이란 단어인데 좀 어렵죠. 네, 이것도 발음 한번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Ostwald ripening, 네, 이런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아까 한국어로 번역을 했었잖아요.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다시 시각화. 이렇게 영상이랑 사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죠. 이거 잘 보고 있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변화를 보는 거예요. 변화를. 자, 여기 보면은 너무 빨라서 모르겠죠. 요 부분 한번 보실래요? 여기 없어졌고 여기 없어지죠. 여기도 없어지죠. 다시 볼게요. 이 부분 집중적으로 보세요. 작은 놈이 없어지면서 큰 놈이 더 커지죠. 이게 그냥 이 현상이에요. 네. 요 오스트왈트 라이프닝이라고 하는 현상은 셀이 기포가 큰 놈이 옆에 있는 작은 놈 걸 흡수해서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 현상이 그렇대요. 큰 놈이 약육강식이죠. 자연 현상이 원래. 맞나요, 표현이?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가지예요. 다시 합일, 큰 놈이 작은 걸 잡아먹는다. 그래서 요쪽에 이제 시간 축에 대해서 네, 그래프를 보려면 꼭 X, Y 축 구별해야죠. 네, 시간 축에 대해서 여기 뭘 볼 거냐? 보니까 버블 덴시티라고 돼 있죠. 밀도네. 밀도를 보네. 버블 덴시티라는 이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되게 헷갈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밀도를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면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그 질량이 얼마나 나가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그래프 못 봐요. 그게 아니고요. 버블스 덴시티, 근데 덴시티를 그냥 빽빽한 정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해석을 해보면 그냥 버블 개수예요. 버블 개수가 적고 많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어레이션 보지 말고 뉴클레이션 보면 버블 개수가 적다가 점점 많아지다가 다시 적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에어레이션은 처음에 버블 개수가 많다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밑에 걸 그림을 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믹싱 스테이지래요. 이게 믹싱 끝난 다음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믹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믹싱 단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믹싱이 딱 끝났을 때 에어레이션은 버블 개수가 적어들고 뉴클레이션 쪽에서는 개수가 많아지다가 어느 타이밍부터 적어지는 거죠. 네, 이거예요. 자, 왼쪽에 믹싱이 뭐냐면 이소시아네이트 폴리올이래요. 여기 진한이 갈색, 이거는 브라운, 요거는 이소시아네이트 색깔이죠. 폴리올은 노란색인데 뭐 무색 투명한데 노란색으로 보이게 표현했죠. 근데 발포제는 빨간색으로 해놨네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에어예요, 에어. 자, 요거 1번 에어레이션 볼게요. 에어레이션은 뭐냐면 요 PU 매트릭스죠. 여기는 이제 믹싱이 딱 돼가지고 끝나서 나오면은 이제 폴리올 이소시아네이트 뭐 발포제 잔뜩 다 섞여 있죠. 그게 이제 PU 매트릭스로 되어 있어요. 그럼 PU 매트릭스는 뭐냐? 폴리올 이소시아네이트 발포제 요런 게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섞여 있는데 구별할 수 없어요. 그때 에어가 버블로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수가 많은 상태예요. 믹싱이 쫙 끝나가지고 나오면 그래서 뜬물이 되는 거죠. 뜬물처럼 투명하고 맑으면 안 돼요. 뜬물이 돼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작은 기포들이 여러 개 있는 상태인데 점점 뭐가 일어난다? 합일. 그리고 큰 놈이 작은 놈을 흡수해서 결국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끝났을 때는 뷰 매트리스는 굳어져 있고요. 그 가운데 셀들이 있는데 셀 안에는 에어,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블로잉 에이전트가 들어있는 거죠. 요쪽은 볼게요. 요쪽은 뉴클레이션은 믹싱이 끝나서 뷰 매트릭스 안에 뽕뽕뽕뽕 뭐가 생겨요. 근데 점점 많이 생기죠. 점점 많이 생겨요. 이렇게 여기까지 갔을 때 제일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생긴 다음에 이게 점점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에어는 안 들어가 있죠. 발포 가스만 들어 있죠. 네, 생긴 거예요. 생긴 거. 에어는 안 들어 있어요.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포밍에서 일어나는 거래요. 뉴클레이션하고 에어레이션 구별을 하면. 그러면 셀을 하나를 빼가지고 그 속에 가스 분석을 해보면
발포제만 들어있으면 그거는 이렇게 뉴클레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에어하고 발포제가 어떤 비율로 들어있으면 에어레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셀이다. 이렇게 보면 그럼 얘가 몇 프로 얘가 몇 프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을까요? 네, 못해요. 못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포 현장으로 가볼게요. 자, 발포기에서 발포가 일어나요. 토출이 딱 일어나요. 토출이 딱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토출이 딱 일어나면 그 액은 두 가지가 현상이 일어나요. 토출되기 전과 후는 압으로 꽉 눌러져 있는 상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에어레이션이 이미 충분히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토출이 되면 온도가 상승하고요. 타이밍이 지날수록 이런 상태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고 이 본문을 봅니다. 자, PU, PIR 상관없이 기포 형성 메커니즘이에요. 이건 셀 형성이니까 버블 포메이션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해도 돼요. 버블이랑 셀이랑 차이 없이 쓰면 됩니다. 두 가지 에어레이션, 뉴클레이션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에어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에어레이션은 폭기라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에어레이션을 공기를 강제적으로 넣는 거예요. 넣는 거.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냐면 여기 보면 이제 기계적 포밍이라고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싱이라고 돼 있네요. 프로싱. 프로스 발포가 이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를 액체 상태로 액 속에 집어 넣어 가지고 토출을 시키면 토출하자마자 그 에어레이션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에어레이션이. 그래서 이제 여기 디스퍼스드란 말이 나오죠. 근데 폴리올 속에 공기가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녹습니다. 폴리올 속에 공기가 녹아요. 공기가. 이따가 깁스 프리 에너지 보면 나올 수 있는데, 겨울철에는 공기가 적은 양 들어있고, 여름철에는 많은 양이 들어있어요.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거꾸로인가요? 잘 생각해 봐요. 네. 왜냐면 자유를 잃으면 점도는 높아지고, 그 다음에 가스는 액체로 응축하고, 뭐 이런 개념이죠. 자, 이 에어레이션은 어떻게 일어나면 이 격렬한 교반에 의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고압발포기, 저압발포기 둘 다 교반할 때, 믹싱할 때 그냥 대충 해요. 솔솔솔 아니죠. 아주 격렬하게 해주는 거죠. 격렬하게. 네.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폴리우레탄 성형할 때 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자연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원료 상태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버리는 변수가 돼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통제 가능해야 돼요. 통제 가능. 전형적인 얘는 이제 그 계란 흰자만 빼가지고 휘핑크림 만들 때 아시죠? 계속 저으면은 네 생크림이 되죠. 생크림. 요런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에어레이션은 그렇다 쳐요. 에어레이션은 뭐냐면 공기를 액 속에 주입하는데 가능하면 잘게 부숴서 최대한 많이 집어넣는다. 이런 상태가 이제 아주 효과적인 디스퍼스드 분산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디솔브드가 애초부터 있었으면 그래서 이제 그게 압이죠. 압으로 꽉 누르고 있으면 공기가 이소나 폴리올에 녹아 들어가지고 이소에는 잘 안 녹아가던데 원래 안 친하니까 폴리올에는 꽤 많이 녹아 들어가거든요. 압을 많이 주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녹아 들어가 있는 놈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토출을 하면 상압 일기압을 만나면 걔가 어떻게 된다? 프로스팅이 되는 거죠. 프로스팅. 프로스는 버블이란 뜻이에요. 버블이 만들어진다. 그런 개념의 에어레이션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뉴클레이션 가봅시다. 전통적인 뉴클레이션 이론은 이거예요. 슈퍼 세츄레이티드. 자, 차이를 한번 볼게요. 리퀴드 가스 솔루션, 그러니까 가스가 녹아져 있는 상태에서의 리퀴드. 그러면 이거 가스가 뭐냐면 발포제죠, 발포제. 그럼 다시 여기에 공기가 녹아져 있으면 플류올에 이건 아닌가요? 그럼 왜 구별을 하죠?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속기 쉬운데 왜 구별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리퀴드 가스 솔루션이에요. 발포제예요. 네. 그러니까 발포제가 자기 비점 이하에서 리퀴드가 돼 있다.
예를 들어서 HCFC 141B면 33도 이하에서 액이 있다 그러면 그냥 녹아져 있는데 33.0도 이상으로 올라오면 끓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게 과포화가 돼가지고 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농도에 의해서 농도가 솔루비리티보다 더 크면 그래서 이제 온도하고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랑 에어레이션이랑 무슨 차이죠? 디스퍼스드 차이인가요? 디스퍼스드? 네, 분산시켰으니까. 네. 그게 아니고 압을 가해가지고 디솔브도 시켰으면 여기서 솔루션을 만들어 놨으면 뭐 차이 없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빙 포스는 깁스 에너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깁스 에너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이해하는데 힘든데 이해하는 게 힘드니까 설명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연력학 이법성인데 음,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액체가 온도를 가열을 하면 자기들이 막 이렇게 대류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잖아요. 온도가 점도가 낮죠. 근데 가만 놔두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에너지를 잃으면서 응집하죠. 그러니까 무질소도라고 그러는데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질서가 잡히면서 뭘 잃는다? 에너지를 잃는다. 그 잃는 에너지 자유 에너지죠. 자유를 버리고 에너지를 자유를 버리고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죠.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갇히는 거죠. 응집.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연력학이 법칙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을 공기 중에 놔두면 저절로 식는다. 이런 거예요. 네, 자유를 잃고 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를 잃고 에너지를 잃는다. 이게 기본적이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돌아간다. 그냥 가만 놔뒀는데 물이 그냥 상온에 있는 물인데 가만 놔뒀는데 저절로 얘가 덮여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액체 속에서 가스가 하나 뻥 해가지고 기포로 만들어진다. 요거는 이게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에너지가. 그래서 그 한계치를 넘어가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걸 낮추는 게 뭐냐면 표면 장력을 낮춘다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되게 낮추게 할 수 있는 게 정포제예요. 정포제. 표면 장력 에너지 낮추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뿅 가스가 나올 때 계면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non soluble additive, 녹지 않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퀴드에 가스가 있으면 그것도 non soluble이요. 녹지 않은 애초에 있는 가스. 그래서 이 에어레이션이 뭐다? 요거예요. non soluble additive예요. 그러면 요런 거를 케미칼로 하는 게 있죠. 핵제라고 하는 거죠. 핵제. PFA 같은 거, 퍼플로로 알칸, PFA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분자 단위까지 자기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뭉쳐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 분자 하나가 퍼플로올 알칸이 돌아다녀요. 폴리우레탄, 폴리올, 그 블렌드 폴리올 속에, 시스템 폴리올 속에 돌아다녀요. 믹싱을 잘 해놓으면. 그럼 거기는 이 넌 솔루블이에요. 폴리올이 안 녹아요. 네. 그래서 거기 한 분자에서 가스가 뽕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핵이 돼서 셀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면 핵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이 상이 다른 거예요. 상이 페이스가 다른 거. 그래서 new two phase system이에요.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뉴클레이션. 여기 가스도 상이 받은 거죠. 상이 다른 거예요. 여기 있는 가스, 에어레이션에. 그 다음에 정포제 SiO2 백본에 이오표가 붙어 있잖아요. 정포제가. 걔네들이 친수성이 있잖아요. 친수성 사이트는 어떻게 보면 폴리올이 잘 녹아져 있는데 친수성 사이트는 안 녹아져 있죠. 그럼 거기 머리에 가스가 달라붙겠죠. 그래서 정포제가 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노파티클 고체잖아요. 액체 속에 아무리 분산을 시켜도 분자 단위에서 보면 고체죠. 그럼 걔가 거기에서 가스가 뽕 나오는 거죠. 그래서 셀이 되는 거고. 또 뭐 있을까요? 아까 말한 핵제도 있고요. 또,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레탄이 이 결합이 아예 들어있다. 프리폴리머 같은 경우. 그럼 프리폴리머 넣으면 셀이 파인해져요. 예. 액체, 폴리올 속에 프리폴리머, 그러니까 우레탄 결합이나 우레아 결합이 들어있으면 걔네들은 고체처럼 인식이 돼요. 네.
계속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뉴클레이션 이 메커니즘으로 보면 위에 에어레이션 이것도 정확히 똑같이 뉴클레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해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지만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 또 있어요. 이 다른 논문인데 이건 이제 그래프를 띄워왔어요. 하나씩 띄워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셀 덴시티가 있는데 덴시티가 아니고 넘버 오브 셀이에요. 넘버 오브 셀. 숫자.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하자면 그래프는 X축이 뭐고 Y축이 뭔지 이거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플롯 점을 어떻게 찍었냐 이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옆에 셀 사이즈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개념으로 셀 수랑 셀 사이즈 이렇게 해놨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선을 따라가면 셀 수는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선에서부터 감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셀 사이즈는 요 그래프로 보는 거죠. 요 그래프. 셀 사이즈는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 커져서 안정화되는 거죠. 이게 이제 뉴클레이션 입장에서의 시간에 따른 셀 개수의 변화, 사이즈의 변화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에어레이션에 따른 셀 개수의 변화, 사이즈의 변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믹싱 다음에 여기서 믹싱했죠. 믹싱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 눈에 볼 때 믹싱 끝나가지고 셀이 개수가 이렇게 그 생성이 돼가지고 셀이 생성돼가지고 커져가지고 팽창해서 이제 폼이 되는데 보이냐 이거예요. 구분해서 학술적으로는 이러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학술적으로는. 그래서 학문적인 이해와 실제 현상에서 이해는 다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르게 일어나는데 에어레이션 다시 이제 짚고 넘어가면 X축, Y축 다 볼게요. X축의 시간이에요. Y축의 셀 덴시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셀 사이즈 똑같아요. 보면은 믹싱 스피드라고 하는 거를 여기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요 지금 화살표가 요걸 말하는 건지 요 밑에 걸 말하는 건지 애매해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구별해서 이 셀 사이즈를 셀 덴시티랑 에어레이션만 가지고 설정할 수 있느냐. 요거를 폴리우레탄에서 이게 가능한가. 이게 두 가지가 한 토출물에서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걸 구분해서 한다는 거.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론으로 이 시뮬레이션 하면 뭐가 나오기도 하겠죠. 어쨌든, 여기에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이 믹싱 스피드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해냈어요. 믹싱 스피드에 따라서 500rpm이면 셀이 결과적으로 3개 나오는데 1000rpm, 2000rpm 되면은 5개가 나온다. 셀이 결과론적으로 이 에어레이션에 의해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믹싱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거 얻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 생각할 거 없어요. 근데 굳이 구분하자면 에어레이션에 의해서 셀 개수가 엄청나게 많이 변하는데 여기 뉴클레이션에 의해서는 그 믹싱 스피드, 요 뉴클레이션 믹싱 스피드하고 연결시키지를 않았어요. 그럼 얘는 뉴클레이션은 결정 요인 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어레이션 가지고 셀 개수를 정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이런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 믹싱 가지고 셀 개수를 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본문을 이해해 볼게요. 그런 말이 나오는지. 자, 본문 가볼게요. 뭐 앞에 내용이랑 비슷해요. 발포 공정에서 버블이 성장하고 포밍 프로세스 지금 제가 폴리우레탄 성형 기술을 하는데 너무 이론만 한다 이렇게 뭐라 하시는데 포밍 프로세스예요. 지금 이게 발포 그 성형 공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지금 심도 있게 찾아보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버블 포메이션 메커니즘 에어레이션 앤 뉴클레이션 이 두 가지로 된다 이거예요. 없다 다른 건 두 가지다. 네, 에어레이션, 뉴클레이션. 근데 이 앞에 사진에서 말한 것처럼 뉴클레이션은 변수 없고 에어레이션은 믹싱에 의해서 변수가 된다. 이런 거고요. 에어레이션은 이제 프로싱이라고 연결시켜줬죠. 그 다음에 디스퍼스드 가스라고 연결시켰죠. 그 다음에 격렬한 스티어링, 아지테이션이 스티어링으로 바뀌었네요. 네, 앞에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뉴클레이션에 대해서는 뭐 똑같죠. 근데 여기서는 클래시컬 호모지니어스 뉴클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앞 강의에서 제가 호모지니어스 뉴클레이션이 아니고 뉴클레이션 사이에 여기다 넣어야 되는 뭘 페이스
호모지니어스 페이스 뉴클레이션. 근데 이것도 호모지니어스 페이스는 우리 눈에만 그렇게 호모지니어스하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폴리올 이소시아네이트는 사실은 눈에 보일 때는 액체로 보이지만 그 속에 기체도 있고 고체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페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라는 말 자체가 또 잘못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하고 학술하고 이거는 학술은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 단어의 선택이 합당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비슷한 걸 선택하는 거지 딱 그거에 맞는 걸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비슷한 게 그나마 이런 거죠. 그렇지 않은 거는 에어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헤테로 지니어스 뉴클레이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에어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레이션을 포함시키면 된다. 예, 학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호모지니어스의 그 특성이 뭐냐면 가스 리퀴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소시아네이트 폴리올이 믹싱이 딱 됐을 때 그 안에 가스 입자가 하나도 없으면 가스는 디솔브드죠. 디솔브드. 발포제가 디솔브드 상태죠. 근데 이 솔루빌리티 리미트를 넘어가는 압력과 온도가 되면 뭐가 된다? 과포화 상태가 돼요. 과포화 상태가 되면 여기에 보면 메타스테이블 리클레 그러니까 핵을 하나 뿅 나오든지 아니면 압력이나 온도 때문에 다시 디솔브 디스펄스드가 아니고 디솔브 되든지 그러면 이제 뉴클레이가 다시 디솔브가 아니고 디스펄스가 되면 그로우가 되고 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버블 스테빌라이제이션 이제 이게 합일이 되거나 오스트왈드 그 라이프닝이 안 되는 상태 두 개가 하나로 뭉치거나 아니면 그 큰 기포가 작은 기포를 흡수하지 않는 상태 그런 걸 최대한 유지시켜 주는 게 이제 버블 스테빌라이제이션이죠. 근데 요 밑에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요 끝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여기 영문은 빨간색이고 있는 끝까지 다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는 실제로 약간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를 적어 놓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대로 읽어 드릴게요. 폭기 에어레이션 그다음에 뉴클레이션은 경쟁 메커니즘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경쟁이란 뜻은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메커니즘의 경쟁은 눈에는 똑같이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눈에는 똑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구분 못한다. 이론은 구분이 되는데 눈에는 똑같이 보인다. 그래서 실제로 기존 기포가 반응 시스템에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에어레이션에 의해서 기존 기포가 존재하는 경우에 기계적 교반에 의해 갇힌 기포, 딱 에어레이션이죠. 그럴 경우에는 극복해야 할 표현 에너지 장벽이 없으며, 그러니까 깁스 프리 에너지, 이 에너지 장벽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셀이. 그래서 여기 이제 CBA는 이제 케미칼 블로잉 에이전트, PBA는 이제 피지컬 블로잉 에이전트. 화학 발포제, 물리적 발포제. 근데 물이 이제 화학적 발포제죠. 이건 발포제 이제 142 같은 거, 펜탄 같은 거. 요거에서 만들어지는 그 발포, 그 블로잉 에이전트에서 만들어지는 요 가스는 핵 생성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걔네들만 있으면 쉽게 안 된다는 거죠. 추가 기포를 형성하지 않고 확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요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 요거는 그냥 발포제양, 그 몰비 상수. 요게 변수. 그래서 그럼 셀을 많이 만들면 뭐 해야 된다? 여기서 결론은 그거예요. 요거 프리 이그지스팅 버블 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전부예요.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에어레이션, 뉴클레이션 현상에서는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이 논문이 얘기하잖아요. 구별할 수 없다. 근데 경쟁 관계다. 근데 셀을 결정하는 셀 수를 결정하는 건 뭐다? 에어레이션. 예, 뉴클레이션은 발포제양. 변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밀도 정해지잖아요. 얼마 넣어야 되는지 딱 정해지잖아요. 제품에 대해서. 이거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믹싱과 이들의 상관관계. 그래서 에어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믹싱이라고 RPM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믹싱을 훨씬 더 잘하면 에어레이션이 늘어나고 셀 사이즈는 작아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논문에서 이렇게 추정해서 추론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경향을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 원료 내에서 다양한 페이스가 존재한다. 즉 뭐냐면
뉴클레이션의 포괄적인 개념이 뭐냐면 가스 리퀴드 시스템이에요. 그 안에서 보면 에어레이션도 디스퍼스드 디솔브드인데 디스퍼스드 즉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디솔브드죠. 보입니까? 고압으로 꽉 액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공기가 들어가 있다. 작은 입자에 공기가 들어가 있다. 그게 보이냐고요. 그거는 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이건 다 제가 실험했던 거예요. 실험한 자료도 있고요. 그래서 뉴클레이션 안에 에어레이션 포함돼요. 그러면 또 다른 뉴클레이션이 있냐? 그때 그 안에 들어있는 가스는 에어레이션이라고 했고요. 또 다른 뉴클레이션 정포제 이런 거죠. 핵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레탄기, 우레아기 이런 것들. 일단 프리폴리머 개념으로 보면 우레탄기, 우레아기가 미리 들어가 있으면 셀이 파이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리퀴드 내에 가스하고 솔리드가 들어있으면 그게 눈에 안 보여도 뭐다? 뉴클레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줄게요. 경질 폴리올에 슈가글리세린 폴리올이 있어요. 슈가글리세린의 이오피오. 지금 보통 경질은 피오만 붙이죠. 그러면 슈가글리세린 폴리올에 슈가가 없을까요? 제가 손으로 찍어서 봤는데 달달해요. 슈가가 녹아져 있어요. 꽤. 그러면 걔는 뭐예요? 뉴클레이션이 되고 있는 거예요. 뉴클레이.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봤을 때 슈가 양이 증가하면 슈가글리세린 폴리올 고점도 폴리올을 쓰면요 열전도율 좋아집니다. 이건 기본 개념이에요. 왜? 뉴클레이가 많아지잖아요. 네. 또 동일한 개념에서 프리폴리머를 쓰면 열전도율 좋아지죠. 핵제 쓰면 좋아지죠. 핵제 쓰면 좋아지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폴리우레탄 셀스 라이프, 셀의 개수, 숫자를, 셀 덴시티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뉴클레이션과 에어레이션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논문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 제가 쉽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강의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